안녕하세요. 세종FM 정보센터 989 이경림입니다. 7월 29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도약을 위한 당면 과제로 25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와 27 학예세계대학 경기대회 등 국제행사 성공 추진을 꼽고 이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세종시는 27일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시민주권회의 요청에 따라 25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 준비 등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참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1, 2부로 나눠 진행돼 1부에서는 최민호 시장이 직접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의 도약을 위한 역점 추진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25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와 27 세계대학 경기대회는 세종시 미래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으로 성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대규모 국제 행사로 교통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건설과 KTX 세종역 신설에 전 방위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2025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등 대중교통 혁신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부에서는 송인호 정원도시 추진단장이 2025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추진 계획을 설명했고 이어 질의응답과 함께 시민주권회의 참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주권회의는 일반 시민과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실국장 등 150명으로 구성된 시정심의자문기구로 지난 2월 제3기가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수당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며 농가당 연 1회 6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합니다. 대상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이자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거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농지 소재지가 관내 농지여야 합니다. 다만 동거주자와 읍면 거주자 간 지급 요건이 상이하며 체납자 및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 경영을 독립하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농업인 수당은 접수 완료 후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해밀동 주민자치회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음악, 미술, 생활체육, 취미학습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5개 분야 26개 강좌로 오는 8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개월간 운영합니다. 주요 강좌는 합창, 노래교실, 통기타, 바이올린, 우쿨렐라, 부모 수학 교육 미술 분야, 요가, 줌바, 캘리그라피, 바둑, 퍼스널 컬러 등 총 26가지입니다. 신청은 해밀동 누리집이나 해밀동 주민센터 2층 주민자치 프로그램 상담실에서 가능합니다. 세종공공 스포츠클럽의 야구 전문 선수반인 세종공공 SC가 지난 25일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2023 한국컵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에서 주니어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종공공 SC는 결승전에서 안산시를 상대로 강력한 타선의 힘을 앞세워 10대1로 대파하며 창단 3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만점짜리 활약을 펼친 세종공공 SC 소속 신지호 선수는 주니어 리그 최우수 선수로 선정돼 기쁨을 더했습니다. 세종공공 스포츠클럽은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전문 선수반 등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체육 활동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복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국도 36호선 미호청교 가설교량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정성에 문제가 될 만한 중대한 손상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안전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가설교량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보수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으로 일부 기초부 폐임, 하부 부재의 부식, 교량 상부 요철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행복청은 긴급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사에 통보하여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수할 예정이며 정기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부재 변형, 부식 등에 대한 계측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7월 27일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같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 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력 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처럼 세제 지원의 획기적 확대로 K컬처 확산의 핵심인 영상 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화되는 세계 시장의 경쟁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영상 콘텐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폭 상향됩니다. 이전에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내년 1월 발생분부터는 기본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최대 공제율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5%로 획기적으로 높아집니다. 이처럼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영상 콘텐츠 산업이 주요 전략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공제액까지 세액 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7년까지 전체 영상 콘텐츠 투자는 8,057억 원이 증가하고 생산 유발액은 1조 6,822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6,542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취업 유발 인원 9,11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30 세대가 가장 선망하는 일자리인 콘텐츠 산업의 청년 일자리가 확대돼 국정 과제인 미래선도용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 교육청 진로교육원은 7월 28일에 세종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1:1 진학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세종대입지원단 교사와 세종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가 한 팀을 이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개개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2024학년도 대입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 전형, 충청권 대학 전형 안내 등 대학 진학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상담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고민하며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세종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